오전 11시 친척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누이 가족, 시동생 가족들이 모두 왔어요. 저는 각자에게 인사를 드리고 차례 준비를 마저 했습니다. 형님, 올해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시동생 며느리 저에게 인사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밖에 안 되어서 아직 큰 제사를 치러본 경험이 많지 않아요. 별 말씀을요. 당연한 일이죠.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당연한 일이라니 정말 당연한 일일까요? 차례를 지내는 동안에도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애야, 이 잔에 술이 좀 적게 들어있는 것 같은데. 애야, 저 촛불이 기울어져 있어. 저는 조용히 고쳐드렸습니다. 하지만 친척들 앞에서 이런 지적을 받으니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차례가 끝나고 친척들과 함께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부엌을 오가며 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했어요. 다른 여자 식구들은 거실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올케가 정말 요리를 잘하네요. 시누이가 시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요즘 들어 손맛이 예전만 못해. 시어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친척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식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저희 쪽을 쳐다봤어요. 그리고 송편도 모양이 들쭉날쭉하고 전도 색깔이 고르지 않아.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혼자서 준비한 모든 것들을 친척들 앞에서 폄하하시는 겁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제가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하면서 이 정도밖에 안 되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다 이래. 성의가 없어. 내가 며느리 노릇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는데. 순간 저 안에서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35년 동안 참고 참았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그만하세요. 제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식당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35년 동안 한 번도 추석을 걸은 적이 없습니다. 몸이 아파도 힘들어도 항상 최선을 다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혼자서 모든 준비를 했습니다. 손목이 아파도 다리가 아파도 참았어요.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하나하나 다 트집을 잡으세요. 이것도 틀렸다, 저것도 틀렸다고. 그럼 어머님이 직접 하시든지요. 저는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남편이 당황해서 저를 말렸지만 저는 이미 돌아설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것 같았어요. 35년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저는 식당을 박차고 나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35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께 큰 소리를 낸 거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곧 남편이 방으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당신 미쳤어. 어머니 앞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힘들면 미리 말을 하지. 왜 이렇게 폭발해? 말을 했어요. 여러 번 말했다고요.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잖아요. 저는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소리를 지르면 되냐? 친척들도 다 있는데. 제 마음은 헤아리지 않고 체면만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께 가서 사과드려. 사과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요? 내가 예의에 어긋나게 행동했잖아. 저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35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 사람은 정말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싶었어요. 곧이어 큰아들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가 많이 상처받으셨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민수도 아버지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힘들어도 그렇지 할머니께 그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죠. 아들마저 저를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 혼자구나 싶었어요. 딸 지영이도 들어와서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엄마, 너무하셨어요. 할머니가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지영아, 엄마는. 엄마도 이제 며느리 입장에서 벗어나서 시어머니 입장을 이해해야 해요. 가족 모두가 저를 비난했습니다. 제가 35년 동안 희생해온 것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나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거실에서는 시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며느리가 나한테 소리를 지르는구나. 시누이가 시어머니를 달래는 소리도 들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시어머니 편이었습니다. 저 혼자만 악역이 되어버렸어요. 저녁 시간이 되었지만 저는 방에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식사를 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제가 끼어들 자리는 없어 보였어요. 남편이 다시 방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언제까지 이럴 거야? 어머니께 가서 사과하고 같이 식사해. 저는 배가 안 고파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가족이 뭉쳐야 할 때인데. 가족이요? 제가 가족이긴 한가요? 저는 쓰게 웃었습니다. 누구도 제 편은 아니네요. 35년 동안 이 집을 위해서 살았는데 한 번 화를 냈다고 이렇게 매도당하는군요. 저는 잠깐 바람 쐬러 나갈게요. 저는 가방을 챙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면서 말이에요. 저는 택시를 타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어머니가 편찮으시다고 했는데 한 번도 뵈러 오지 못했던 게 마음에 걸렸어요. 친정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깜짝 놀라셨습니다. 너 왜 이 시간에? 추석인데. 엄마 어디 아파요? 저는 어머니의 무릎을 살펴보았습니다. 많이 부어 있었어요. 별거 아니야. 그런데 너는 시댁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저 좀 여기 있어도 돼요? 엄마는 제 표정을 보시더니 더 이상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오랜만에 딸하고 추석을 보내는 것도 좋지. 그날 밤 어머니와 단둘이 식사를 했습니다. 간단한 반찬들이었지만 마음이 편했어요. 누군가 제 일에 간섭하지 않고 트집을 잡지 않으니 얼마나 평화로운지 모릅니다. 너 무슨 일이 있었니? 엄마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요?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엄마가 미안하다. 딸을 시집 보내고도 이런 고생을 하는지 몰랐네. 괜찮아요, 엄마. 제가 참을성이 부족했나 봐요. 무슨 소리냐? 35년이면 충분히 참았어. 이제 그만해도 되는 거야. 엄마의 말씀에 위로받았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은 제 마음을 이해해 주는구나 싶었어요. 한편 집에서는 제가 없는 저녁 준비가 시작되었을 겁니다. 설거지며 정리며 모든 일을 누가 하고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어디 있어? 집에 와. 아직 집에 갈 마음이 안 서요. 그럼 언제까지 그럴 거야? 어머니가 많이 상심하고 계셔. 저도 상심했어요. 35년 동안 상심하며 살았어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직은 집에 돌아갈 용기가 생기지 않았어요. 친정에서 이틀을 더 보냈습니다. 어머니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함께 시간을 보내니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았어요. 어머니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제 곁에 있어 주셨습니다. 그 사이 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가 없으니 모든 일이 정지되었을 겁니다. 시어머니께서 직접 부엌일을 하실 수도 없고 남편이나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도 한계가 있죠. 셋째 날 저녁 지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엄마를 찾고 계세요. 그래. 할머니도 엄마 없으니까 많이 불편하신가 봐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 하시잖아요. 지영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제가 없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이제야 깨닫는 걸까요? 나흘째 되는 날 아침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왔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택시에서 내리시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평소보다 작아 보였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여기까지? 저는 깜짝 놀라서 할머니를 맞았습니다. 애야, 나 좀 들어가도 되겠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라서 주춤했어요. 권위적이던 평소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친정 어머니도 나오셔서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사돈어머님, 안녕하세요.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으시더니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애야, 내가 미안하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사과를 하신다니요. 어머님, 내가 너무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생각해보니 정말 미안하더구나.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너 없는 사흘 동안 집안이 엉망이 되었어.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겠더라. 시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면서 고집만 세졌나 봐. 내가 해주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겼어.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님, 저도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했어요. 죄송합니다. 아니야, 내가 화낼 만했어. 35년 동안 참고 또 참았는데.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주름진 손이 따뜻했어요. 앞으로는 내가 좀 더 조심하겠다. 너한테만 의지하지 말고. 어머님, 그리고 내년 추석부터는 좀 더 간단하게 하자. 너 혼자 모든 걸 다 하는 건 무리야.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놀랐습니다. 평생 전통을 고집하시던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요. 정말요? 그래. 나물도 몇 가지만 하고 송편도 사서 써도 되고. 중요한 건 마음이지 형식이 아니야. 저는 시어머니께 깊이 감사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순이야, 우리 집안의 며느리 중에서 너처럼 잘하는 며느리는 없었어. 어머님, 내가 그걸 모르고 있었구나. 앞으로는 고맙다는 말도 자주 해야겠어. 집에 도착하니 남편과 아이들이 마중 나왔습니다. 모두 미안하다는 표정이었어요. 여보, 미안해. 그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생각해보니 남편도 사과했습니다. 평생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앞으로는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돕겠어. 아이들도 저에게 사과했습니다. 엄마, 저희도 앞으로 명절 준비 도와드릴게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둘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내년 추석은 좀 더 간단하게 그리고 모두가 함께 준비하기로 했어요. 명절이 가족이 모이는 즐거운 날이어야 하는데 누군가 혼자 고생하는 날이 되면 안 되지. 시어머니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35년 만에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변화는 아닐지라도 작은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저도 이 집의 진정한 가족으로 인정받는 느낌입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며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참는 것만이 미덕은 아니구나.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앞으로의 명절이 기대됩니다. 이번처럼 혼자 모든 짐을 지지 않아도 되니까요.